반갑습니다, 여러분. 신지원 에듀에서 영양사 국가고시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신정민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영양학 및 생화학 오리엔테이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영양학 및 생화학 오리엔테이션 진행하기에 앞서서 영양사 국가고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양사 국가고시는 크게 1교시와 2교시로 나뉘겠고 220문항이 나옵니다. 185분간 시험을 치른다. 알고 계시겠죠? 그렇다면 1교시에는 뭐 들어가나요? 네, 영양학 및 생화학, 여기 생애주기 영양학 포함입니다. 60문항이 나오네요. 61번부터 이어서 뭐 나오나요? 영양교육 파트가 나오겠고 기출에 따르면은 14문제 정도가 영양교육에서 출제가 되었죠. 그 다음 식사요법 생리학까지 하시면은 120문제를 몇 분간 푸셔야 되나요? 네, 100분간 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30분간 쉬는 시간을 가지고 나서 2교시로 들어가죠. 2교시 첫 번째 파트입니다. 식품학 및 조리원리 40문항 들어갑니다. 여기 모두 들어간다? 식품미생물학도 포함입니다. 41번부터는 뭐 나오나요? 두 번째 파트인 급식 파트가 나오겠네요. 위생, 관계, 법규에서 토탈 100문제를 몇 분 동안 85분간 푸셔야 한다. 그래서 토탈 220문의 문제가 나오고 185분간 시험을 치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지선다형이니까 뭔가요? 보기 5개 중에 답은 하나 고른다. 되시죠? 그렇다면 합격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사 국가고시 합격 기준 같은 경우는 자 보셔요. 중요하네요.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하자. 그리고 AND입니다. 매 과목 만점에 40% 이상 득점하자. 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지 합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그런데 네 분야, 앞에서 네 분야가 나왔었죠. 1교시, 2교시. 네 분야 전체가 과락이다. 과락으로 정해져 있다. 한번 보셔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전 과목 합격 기준에 대한 얘기죠.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이니까 전 과목 220문제입니다. 곱하기 0.6 하시면 얼마 나오나요? 132문제 이상 득점해야 되고 AND 매 과목별로 분야별로 40% 이상은 맞아야 한다. 과락이 존재하는구나. 그러니까 0.4 다 곱해 볼까요? 0.4. 자, 영양학 및 생화학 60문항에 0.4 곱하시면 얼마인가요? 24문제 이상은 득점이 되어야 한다. 충족되어야 한다. 영양교육 식사요법 생리학 60문항에 0.4 곱하시면 얼마인가요? 네, 24문제 이상 득점해야겠구나. 식품학 및 조리원리 40문항에 0.4니까 얼마인가요? 16문제 이상은 득점해야 한다. 마지막 급식, 위생, 관계법규 60문항이죠. 40% 하시면은 네, 24문제 이상 득점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132문제 이상을 득점하고 각 파트별로 24문제, 16문제, 16문제, 24문제 이상 득점하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지만 합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나는 토탈 220문항 중에 예를 들어 133문제를 맞았는데 아쉽게도 식품학 및 조리원리에서 16문제 이상은 득점해야 되는 과락이죠. 14문제밖에 못 맞았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건 충족이 안 됩니다. 과락에 의해서 불합격이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합시다. 기억할 거. 네 분야 모두 과락이 존재한다.
토탈 60% 이상 맞춰야 하니까 132문제 이상은 반드시 득점해야 하고 각 분야별로 네 분야 40% 이상은 반드시 맞춰야 한다. 최소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지만 합격이 되겠습니다. 되시죠? 그렇다면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 영양사 국가고시 기출이 오픈이 됐죠. 최근 3, 4년 전에. 그러면서 출제 경향을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어떠냐면 영양사 국가고시가 2021년부터 22년, 23년 흘러오면서 출제 경향은 직무 중심의 평가로 바뀌고 있다. 점점점 단순 암기 물어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직무 중심의 평가로 바뀌고 있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하는 거, 해결하는 능력을 묻는다. 사례 연구하는 걸 묻는다. 마지막 과목이 통합되어서 물어보는 문제가 주로 출제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 자, 해석 해결형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사례자 식단에 대해서 문제에서는 재작년 문제였는데 사례자 식단에 대해서 기술을 해놓습니다. 이 사례자는 어떤 식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옳은 설명 또는 틀린 설명 고르십시오.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례자 식단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해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사례형 같은 경우는 영양 성분 표시에 대한 얘기가 재작년에 나왔는데 뭐가 있었냐면 영양교육 파트에서 카스테라에 대한 영양 성분 표시를 기술해 놓고 표로 적어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카스테라의 영양 성분 표시를 보시고 옳게 설명한 거, 틀게 설명한 거 고르십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영양 성분 표시를 평소에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된다? 사례를 들어서 해석할 수 있어야겠구나. 분석할 수 있어야겠구나. 되시나요? 마지막 세 번째, 과목 통합입니다. 식사요법과 생리학은 분리해서 공부하면 안 되고 같이 연결해서 공부하자. 생리학에서 뭐 있나요? 신장에 대해서 공부했나요? 그럼 뭐 한다? 신장 질환에 관한 식사요법 정리가 되어 있어야겠구나. 통합적으로 나온다. 식품학 및 조리 원리도 통합해서 나온다. 식품학 파트에서 탄수화물에 대해서 배웠다? 그럼 뭐? 탄수화물의 조리 과정에서의 변화들, 갈변 반응이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 통합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영양사 최근의 경향은, 직무 중심의 평가로 바뀌었구나. 단순 암기는 안 나온다. 땡땡에 대해서 효소가 어떤 것인가요? 효소 이름을 다 외운다? 안 외운다. 직무 중심의 평가로 바뀌었구나. 해석하거나 해결할 줄 알아야 되고 사례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과목을 통합해서 큰 그림을 그려서 요약해서 나만의 노트를 만들어 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되시나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게요. 영양학 및 생화학 오리엔테이션 들어가겠습니다. 영양학 및 생화학 시험 범위는 다 알고 계시죠? 챕터는 몇 가지다? 13가지다. 개요부터 수분 파트까지 13가지가 되겠고 21년도에는 46문제가 영양학 및 생화학에서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요에서 한 문제 나왔구나. 탄수화물 영양에서 5문제 나왔네요. 탄수화물 대사에서 5문제. 지질 영양에서 6문제, 지질 대사에서 3문제. 단백질 영양에서 4문제, 아미노산 및 단백질 대사에서 5문제, 에너지 대사에서 3문제 나왔네요. 지용성, 수용성, 비타민 파트에서 토탈 7문제가 나왔고
다량 무기질, 미량 무기질, 무기질 파트에서 토탈 6문제가 출제되었고 마지막 수분은 1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챕터 13가지가 고르게 나왔구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다음 계속해서 보셔요. 그렇다면 22년도는 어떤가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1년도와 비슷하게 46문제가 출제되었고 역시나 개요 1문제부터 수분 마지막 챕터까지 고르게 나왔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생화학 파트 탄수화물 대사, 지지대사 있네요. 아미노산 및 단백질 대사 파트는 역시나 고르게 나왔구나. 그런데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뭐냐면은 갈수록 21년도보다는 22년보다는 작년이 어땠냐면 생화학은 단순 암기 안 나옵니다. 어떻게? 키워드 위주로 큰 그림을 그리자. 대사 파트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집약적인 세부적인 내용은 암기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 암기는 지향하는 쪽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이 흘러가고 있구나. 출제 경향. 그래서 대사 파트 예를 들면 탄수화물 대사 뭐 생각나시나요? 대표적인 거. 해당 과정. 유명한 티스의 회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 키워드 위주로 여러분만의 노트를 만드셔서 키워드 위주로 큰 그림을 정리해 두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질대사 뭐 있을까요? 유명한 지방산 베타산화. 지방산 베타산화는 어떤 대사 과정을 거치는가? 키워드 위주로 큰 그림을 그리자. 여러분만의 노트를 만들어라. 마지막 아미노산 및 단백질 대사 뭐 있을까요? 요소회로. 요소회로 같은 경우는 작년 기출이었죠. 뭐 한다? 여러분의 키워드 위주로 여러분만의 노트를 만들자. 요약 노트가 되겠습니다. 되시나요? 그래서 요점 정리 강의를 들으시고 나만의 키워드 위주로 생화학 파트는 큰 그림을 요약 노트를 만들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너무나도 집약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암기 안 해도 된다.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되시나요?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작년입니다. 23년도죠. 영양 및 생화학에서는 역시나 46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시험 범위는 13가지 챕터, 개요부터 수분까지. 개요에서는 꼭 기억하실 거 뭐 있냐면은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자,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은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는 파트다. 어디에서? 개요 파트에서. 이게 어떻게 될까요? 5년 단위로 개정이 됩니다. 재개정이 되죠. 그래서 2025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만 수정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자.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자, 영양, 탄수화물 영양 파트, 대사 파트, 지질 영양, 대사 파트, 단백질 영양, 아미노산 및 단백질 대사 파트, 에너지 대사, 지용성, 수용성 비타민 7문제, 무기질에서 다량, 미량 6문제, 수분까지. 그래서 작년도도 앞에 2022년도, 21년도와 마찬가지로 고르게 출제되었다. 챕터별로. 그리고 대사 파트 같은 경우, 생화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앞에서 설명드렸죠. 점점점 어려워지지 않고 평이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집약적인 내용은 암기 안 하셔도 된다. 각각의 영양소별 대사, 생화학 파트에서 중요한 대사들은 큰 그림을 그려서 나만의 요약 정리를 하자. 뭐 위주로? 키워드 위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되시나요? 자, 한 장만 더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올해죠. 2024년 48회 영양사 국가고시 영양학 및 생화학 파트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 한번 보셔요. 자, 첫 번째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단순 암기는 지향이다. 단순 암기 안 한다. 통합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걸로 출제 경향이 점점 바뀝니다. 직무 중심의 경향입니다. 직무 중심.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인 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뭐 있나요? 영양소별 기본적인 내용. 탄단지, 비타민, 무기질, 다량 무기질, 미량 무기질, 지용성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 각각 기능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죠. 기본이다. 그다음 비타민 무기질 같은 경우는 과잉증, 결핍증, 과잉증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거는 기본사항은 암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 세 번째 보셔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은 반드시 기억하자. 개요 파트에서 한 문제는 매번 출제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5년 단위로 개정해야 되는 안에 따라서 2025년도에는 또 개정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꼭 기억하자. 되시나요? 네 번째 보셔요. 생화학 파트 어떻게 공부하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탄수화물, 지질, 아미노산 및 단백질 대사 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죠. 키워드 위주로 큰 그림을 그려서 나만의 정리가 필요하다. 되시나요? 요점 정리 강의 보시면서 나만의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트별 핵심 내용을 위주로 스스로 요약 노트 만들 것 권해드립니다. 제가 그 요점 정리해서 해드리는 설명 보시고 어떻게 한다? 내 것으로 소화시킨 다음에 나만의 요약 노트를 만들자. 그래서 내 것으로 소화시키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은 영양사 국가고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영양학 및 생화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